평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준비됐어? 빵! 젠장! 이게 뭐야? 러시아가 연료 위기로 흔들리고 있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벨고로드에서 캄차카까지 14개 지역이 휘발유와 물류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고 항공유 수출을 중단했으며 벨라루스에서의 수입을 늘렸지만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1km 길이입니다.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독립 주유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재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 운전자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처음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와 크림반도에서 나타났습니다. 5월 초부터 세바스토폴에서 연료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반도에서는 쿠폰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루안스크에서는 운전자당 20리터 할당량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러시아 본토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크림반도의 물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이 인식은 무너졌다. 제한은 처음에 벨고로드와 쿠르스크로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먼 지역의 문제가 갑자기 수도의 문제가 되었다. 들어봐.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야. 크림반도 어디에도 휘발유가 없어. 세바스토폴에서는 공식적으로 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이 물결은 2026년 6월 첫째 주에 모스크바 운전자들에게 낯선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모스크바의 트로이츠크 지역에 있는 ORTK 주유소에 표지판이 게시되었습니다. 휘발유 60리터, 디젤 100리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것은 전쟁 동안 모스크바가 처음으로 접한 조치였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메두자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너럴 퓨얼러 체인은 모스크바, 트베르 그리고 야로슬라브에 있는 23개 주유소에서 운전자당 20리터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루코일은 휘발유를 100리터로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가즈프롬은 휘발유와 디젤 모두에 대해 100리터에서 150리터 범위로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이 모든 회사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ORTK는 현재 시장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즈프롬과 루코일은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퓨얼러의 20리터 제한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 수치는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국경 지역의 할당량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의 한 주유소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km 떨어진 지방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위기의 지리적 계층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도매 연료 가격은 1월 이후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로스스타트 자료에 따르면 소매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초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우선시하면서 독립 주유소들은 도마의 시장에서 재고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두자의 5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주유소 소유자들은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모스크바 운전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줄을 서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하루 연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에 각각 다른 주유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류 회사들은 배송 비용을 재계산해야 했고 이는 소매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약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 모스크바는 이제 연료 할당량에 따라 일상생활을 조정해야 합니다. 모스크바 카잔 M12 고속도로의 상황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예비 연료통을 휴대하는 습관을 늘렸고 이는 안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러시아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첫 번째 주요 정유소 파업 물결 동안 중요한 M2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연료를 찾지 못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배송 체인이 끊어졌고 소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제 능력의 20%가 중단되었지만 지금은 40%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나라의 모든 구석으로 뻗어 있는 결절점입니다. 주를 포함하여 약 2천만 명이 거주하는 이 대도시에서 연료 제한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통과하는 모든 트럭, 모든 배송, 모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트럭 운송업체들이 모스크바에서 연료를 찾지 못하면 러시아의 내부 물류 네트워크가 붕괴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 도미노 효과는 식품 가격에서 산업 생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아직 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한이 생길 때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위기는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푸틴의 출생지에도 도달했으며 그 시기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 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푸틴이 세계에 자신의 에너지 강국 이미지를 보여주는 SPIF 포럼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130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같은 도시의 주유소 운전자들은 할당량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폰탄카의 6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키리시 에이브토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영수증당 50리터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스네프트 주유소는 고객에게 95리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SUV의 연료 탱크를 거의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이 제한의 목적은 탱크를 채우면서 함께 통을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 시설 관리자는 폰탄케 AI95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으며 이는 고옥탄 가솔린이 거의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 취약성은 훨씬 더 큰 위험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의 고속도로 회랑은 러시아에서 가장 바쁜 물류 동맥 중 하나입니다. 트럭들은 이 경로를 따라 끊임없이 연료, 식품, 산업제품을 운반합니다. 2025년 10월 첫 번째 정유소 파업 물결 동안 이 회랑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배송 지연과 가격 인상의 연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압력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키네프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러시아 북서부의 물류 다리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러시아 북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카렐리아 공화국에서는 운전자당 20리터 제한이 있습니다.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돌아온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긴 줄을 보고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난방을 위해 디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휘발유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겨울에도 난방 연료를 찾지 못한다면 직면할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위기에 가장 눈에 띄는 얼굴이지만 상황은 그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처음에 국경 지역에서 시작되어 지리적 논리에 따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장 가까운 벨고로드와 쿠르스크에서는 로스네프트 주유소가 캔의 연료를 채우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쿠르스크에서는 AI95 옥탕화 휘발유에 대해 차량당 20리터 할당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두자에 따르면 벨고로드 경제부 장관 구세프는 이 금지를 작업장 안전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게시물은 실제 이유가 재고 부족임을 나타냅니다. 제한은 프스코프 지역의 타트네프트 주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브고로드에서는 차량당 20리터 제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로네시에서는 운전자들이 특정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와 톰스크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캔에 주유하는 것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휴가철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이유는 재고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러시아의 가장 외진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캄차크에서는 제한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로 둘러싸인 칼리닝그라드에서는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2달 만에 리터당 4루블 올랐습니다. 위기 상황이 국경 지역에서 수도로 그곳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도처럼 확장되는 침식 패턴입니다. 타타르스탄, 러시아의 주요 정유 지역 중 하나는 산업 생산에 대한 연료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이 지역의 석유 인프라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동일한 목표에 대한 새로운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와 크라스노다르, 즉 국가의 곡창지대는 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는 디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확기의 트랙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작물 손실이 증가하고 식품 가격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 지역의 농부들은 대체 연료를 찾기 시작했지만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남부의 위기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령된 지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루한스크에서는 운전자당 20리터 할당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마키이우카, 호를리우카 주민들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해방자로 들어간 지역에서 연료를 배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전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독립주유소의 폐쇄는 러시아 연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 운영자들은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기본적인 연료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연료 접근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대기업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역학은 지리적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에서는 연료를 제한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지만 지방의 작은 도시들에서는 주유소가 완전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사재기 또한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회를 틈타 탱크를 가득 채우기 위해 통을 들고 다니며 연료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제한적이지만 이용 가능한 공급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암시장을 감시하고 있지만 신뢰 부족이 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각 공황의 물결이 다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 뒤에는 매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 캠페인은 2026년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로 38번의 정유소 파업이 있었고 그중 16번은 5월에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계산에 따르면 2026년 5월은 전쟁 시작 이후 한 달 동안의 파업 기록으로는 최고치였습니다. 국내 10대 시설 중 8곳이 손상되었습니다. 5월 20일에 로이터는 업계 소식통을 바탕으로 중요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앙 러시아의 정유 공장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우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유 용량의 약 40%가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총 휘발유 생산 능력의 30%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제량은 2005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17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파업 목록은 전략의 지리적 범위를 보여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키네프는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슬라브네프트 야노시, 야로슬라블은 5월에 2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스키, 크라스노다르가 4번째로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은 수리에 몇 주가 걸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공격을 보내면 정유소는 계속 가동 중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에 정제 능력의 20%가 중단되었을 때 러시아는 여유 용량으로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피해율이 2배로 증가했고 보상할 여유 용량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비대칭적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천 달러짜리 드론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정유소를 몇 달 동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유소를 수리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수십 대의 새로운 드론을 생산합니다. 이 비용 방정식은 매 사이클마다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젤렌스키는 이 그림을 6월 1일에 요약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주유소로 정의해 온 나라에게 그것마저 잃는 것은 큰일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초강대국 정체성의 근본을 의문시하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자국민에게 연료를 공급할 수 없다면 초강대국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렘린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기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2025년 7월부터 휘발유 수출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현재 2026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6월 1일부터 항공연료 수출도 6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노바기 코메르산트에 제안한 바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휘발유 수입을 월 4만 5천 톤에서 30만 톤으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 대기업은 이제 이웃 나라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금지는 러시아의 예산 방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의 30에서 35%는 에너지 수출 수익에서 나옵니다. 수출이 금지되면 수익이 줄어들지만 금지를 해제하면 국내 부족이 심화됩니다. 크렘린은 두 가지 나쁜 선택 사이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ISW의 계산에 따르면 정유 캠페인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크렘린에 약 47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키프로스 데이터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러시아는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국방 예산을 명목상 삭감하여 13조 5천억 루블에서 12조 6천억 루블로 줄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면 실제 삭감은 더 큽니다.
이어 연료 위기, 수출 수익 손실, 예산 삭감, 이 방정식은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박 부총리는 정제 능력 감소를 SPIF 포럼에서 계획되지 않은 유지 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의 쇼케이스인 이 포럼에서의 이러한 완고거법은 아마도 크렘린의 가장 약한 순간을 나타내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포럼에서 드론 공격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주유소의 표지판보다도 더 명확해 보입니다. 코메르산트와 이야기한 연료 거래자가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현재 급격한 부족은 크림반도에만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재고가 있지만 현재 공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부족이 확산될 것입니다. 같은 정유소에서 민간 및 군사용 연료를 모두 생산합니다. 민간 시장에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은 군사 비축을 보호하려는 노력일 수 있지만 이 노력은 민간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리압세프는 RBC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중간 입장을 제시합니다. 러시아에는 연료 위기가 없습니다. 석유 제품은 충분합니다. 이 평가는 기술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총 재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재고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적시에 적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산이 중단되면 정유소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공급망이 끊어집니다. 재고가 존재한다고 해서 연료가 주유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에 20%의 용량 손실을 비축으로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제한은 불안하지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막대한 석유 비축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원자재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직입니다. 여름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휴가철, 농업활동, 물류 강도, 그리고 겨울의 방정식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난방은 러시아 북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 연료도 같은 정유소를 통과합니다. 여름에 휘발유 할당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겨울에 난방 연료도 찾지 못한다면 직면할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추세는 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유소 피해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금지는 수익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리아브세프가 문제 없다고 말하더라도 주유소의 표지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표지판은 크렘린의 성명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푸틴은 세계의 연료 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바로 그 주에 그의 수도에서 연료 할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판매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립주유소는 재고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고속도로에서 연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를 유지 보수 작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박은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위험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소의 표지판에는 무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 문장 사이의 간격은 러시아 연료 상황의 가장 명확한 요약입니다. 크렘린이 말하는 것과 시민들이 경험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매일 밤 그 꿈을 조금씩 더 태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